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정당의 4명의 국회의원과 정치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박성준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끝났고 다시 이제 자택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의원께서는요, 수사 전반 조사 과정을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굉장히 아쉬운 게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뭐 진정 어린 사과 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비난들도 있습니다만 뭐 사소한 건 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지나친 경호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게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박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TK라든지 예. 상당히 그 친여권이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수위를 잇고 여러 가지 그 하는 차원이 예. 상당히 어떤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예. 또 그와 아울러서 태극기 집회가 최근에 많이 강화되다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은 상당히 어떤 자제로된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어떤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 어떤 구속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히려 또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이 불 수 있다. 어떤 예. 여러 가지 연민의 어떤 그런 어떤 걸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 아마 죄수복을 입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TK 정서가 아마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선거에 있어서 보수층의 결집을 좀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명분상으로는 이제 보수층이 지지했던 대통령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명분이나 어떤 의기소침할 수도 있겠지만 예. 역으로 제가 볼 때는 보수층의 결집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구속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예, 저희들 생각에는 뭐 자유한국당은 여러 의원님이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구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세 가지 이유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중대한 혐의 사실이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특히 그 뇌물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뇌물죄에 해당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예. 또 두 번째로는 과연 이제 중대한 범죄가 그렇다면 그다음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미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검찰 조사를 굉장히 협조를 많이 잘 하신 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충분히 가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만큼 했고 검찰에서도 100여 가지를 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다 잘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사정책적으로 과연 대통령을 전직 그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맞겠는가?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떠나가지고 예. 지금 그 확정 판결 나지도 않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지 않는 그 환갑이 넘었는 예. 60이 넘은 여성 전직 대통령을. 예, 전직 대통령을 오랏줄로 묶어가지고 산발한 채로 화장하는 얼굴로 이래 TV에 그 뭡니까 내 보이는 것이 예. 과연 그것이 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좋겠는가?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일부 그 아주 환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재판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가능한 한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신가요? 네, 예.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뭐 대선에 미칠 영향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대로? 네, 그래서 주변에 많은 공범들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범 굉장히 비중이 큰 피의자로 주목되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구속됐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것이
이제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구속 수사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이 예. 오히려 대선에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더 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구속이 되니 안 되니 또 추가로 구속해야 되니 그래서 대통령을 구속할 사람을 뽑아야 되니 이런 식의 어떤 더 남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 박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은데 수사나 이제 공판은 계속 되더라도 어떤 상징적인 결론을 딱 내려줌으로써 국민들이 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구속하는 게 예. 뭐 어떤 그 재판의 단은 아니니까요. 만약 재판 진행 과정에서 석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확실하게 구속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라면 이번에는 조금 그분한테는 불편하실지 몰라도 예. 굉장히 추상같이 해버리는 것이 우리 역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 네. 예, 박 의원님. 네. 일부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고도 저희 당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차원에서는 박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전반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어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방금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나 우리 언론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형평성 차원에서 예.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예. 지금은 준 사람인 이재용 회장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강요죄라든지 또 권한 남용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김기춘이라든지 또 기타 조 장관이라든지 예. 또 그 수석까지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빨리 이 대선 전국에 완전히 활화산 되기 전에 예. 빨리 끝내자. 네. 이런 차원이 본다면은 구속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 그런 차원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잠깐 말씀하신- 한마디만 예. 더 하겠습니다. 증거 인멸이었던 그런 차원도 있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은 그리 못했다. 검찰의 여러 가지 어떤 국민의 시각이 따갑기 때문에 검찰도 이번에는 그런 차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 차원에서 구속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경선 준비가 한창이고 시작된 곳도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경선이 끝나기 전에 수사나 구속 여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정치권 입장에서 편한 겁니까, 의원님? 글쎄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 마케팅이 예. 필요한 정치 세력도 있고 또 불필요한 정치 세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 대선주들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정치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마케팅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빨리 버리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기본적으로요? 들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신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 이 부분은 이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을 꼭 구속까지 해야 되겠냐 뭐 이런 동정 여론도 있지만 아까 두 분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이제 법의 형평성 문제 또 이 부분이 탄핵까지 당한 중요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구속이 안 당한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는 받았지만 예. 그렇다면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렇다면 일반인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수사기관이 어떻게 처리했을 것인가 예. 이런 기준을 따져본다면 저는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대선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거취 문제, 신변 처리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 논쟁을 붙는다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부터 우리 정치권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네, 예. 과거의 어떤 정치 행태를 반복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마치고 자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례를 좀 적어서 저희가 좀 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저희 네 분의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얘기인지 적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판례를 좀 앞부분에 좀 꽂아주시겠어요? 예. 이현주 의원님부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유급무원. 네. 예.
뭐 말씀을 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탄핵이 되셨고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래로 가야 할 시점인데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가 어떤 방향의 얘기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예. 구속이 되든 되지 않으시든 뭐 억울하든 또 억울하지 않든 본인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고 그냥 예. 조용히 계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측근들도 예. 되도록이면 좀 나타나지 않으시고 좀 시야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뉴스의 중심에 네. 나오면 안 된다는 네, 의미이신데. 지금 조기 대선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외교, 또 여러 가지 드러난 어떤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랬니 저랬니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 신경 쓰실 만큼 그렇게 생활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중 의원님 뭐라고 좀? 예, 저는 무작위라고 썼습니다. 무작위? 예, 좀 예.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대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상세히 알고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정말 일반의 범죄자처럼 그렇게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예. 정말 전직 대통령 국가 원수를 지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국격 예. 이런 걸 정말 검토해달라. 그리고 미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좋은 대통령으로 기록은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나쁜 대통령으로 기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할 때 그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는 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쭉 그 당시를 본다면은 검찰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예. 또 헌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실제 자기 약속으로 나오신다고 했다가 나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어떤 검찰에 나와서 직접 했는데 전부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 하거나 예. 또 고의성이 없다 하거나 또 뇌물죄 같은 경우는 강요한 것이 없다 하거나 또 대가성이 없다 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기존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과연 일반 범죄자와 뭐가 다르냐. 예. 정말 대통령의 본격,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뭐 아까 유궁무원과 비슷한 얘기인데 근신. 예, 근신이라고 썼고요. 어쨌든 근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신의 뜻으로 이제 구속 수사라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 분열과 대립 또 국력 소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됐다는 그런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또 지지층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어떤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겸허하게 그동안 본인이 했던 걸 돌아보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걸 조용히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의 어떤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예. 어떤 집에서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이런 것이 또 일반적인 어떤 국민의 어떤 바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의원님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 같다라는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지금 부분이 그 있는데? 측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예. 이런 거를 보면 또 TK에서 동정론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보면 결국은 본인을 지지한 그 정치 세력을 유지해야 예. 유지해야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측근들이 그걸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체 국민이 그러한 정치를 저는 용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욱 의원님 궁금하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운명이란 말을 운명.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그분이 사저로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예. 여전히 참 억울해하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듯해 보이는데 예. 이미 그 탄핵은 결정되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또 더 이 상황에서 여러 상황을 대처하는데 더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걸로 그것이 누구에게 잘잘못을 막 따져서 예. 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저는 지금 이 그 판례를 쓰라는 것이 예. 대통령께 전해드리고 싶은 글자가 있다면은 쓰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못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제 예, 생각에는 예. 막 이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운명으로 예.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자신한테도 더 좋고 예. 또 국민들에게도 또 더 쿨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여론조사 기준으로 각 당의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네 후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네 후보의 발언부터 보고 그 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하면 우리는 머리가 진짜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저는 제가 5.18 때 저도 전두환 신군부에게 구속됐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우리가 전두환이다 말하면 참 그 얘기 참 어떻게 배불나게 해요. 아니 전두환 상을 받았단 말을 하겠어.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권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뇌물공화국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2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정권교체가 아니죠. 노무현의 아바타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뇌물공화국이 되었던 그 정권을 10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는 게 문재인의 정권 교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TV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당 TV 토론 시청률이 민주당 시청률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게 이제 열기들을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어제 언론 방송하고 이 신문 다 보시면 제 지지도가 잘 안 올라가는 거 보시죠? 그게 지금 꾹꾹 눌러놓고 있는데 한번 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튈 겁니다. 저희가 네 분의 국회의원에게 4명의 후보들의 걸림돌을 다 적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걸림돌은 이현주 의원께서는 뭐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네, 또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조금 패권이요? 이렇게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게 친박 세력들의 패권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정권을 창출을 하는 시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지 않을까. 아까 그 호남 민심에 대한 얘기가 예.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호남에서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호남이라는 곳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영남 패권에 굉장히 신음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뭔가 강자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전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호남 민심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께서는 문재인 전 대표 걸림돌 뭘로 보셨어요? 검증으로 봤습니다. 검증? 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검증 문제가 많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예. 저번 앞에 그 전인범, 또 손혜원, 또 그 표창원, 양형자, 뭐 최근에도 여러 사람들이 언론되고 있는데 예. 이런 인사검증 문제와 아울러서 최근에 또 함께 그 표창, 군에 있을 때 여가는 표창, 예. 또 그 아울러서 아들 지원 문제, 이런 것이 전부 검증 문제다. 이 검증 문제에 상당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그 선거 구도적 측면에서 좀 바라봤는데요. 예. 일단 문재인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결국 이제 반문재인 연합전선이 예.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실 특별하게 한 일이 없이 그 탄핵 후의 정치적 반사익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어부질이 그렇습니다. 어부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예. 물론 이제 보수가 붕괴되고 갈라지고 그렇으니까 그 유일하게 이제 그 민주당이 그 덕을 보는 건 맞지만 사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 반문재인 정서가 그만큼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문재인의 패권 세력에 반대하는 제 세력이 모였을 적에 지금의 문재인 대표가 그 유리했던 어떤 선거 국면은 일거에 역전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이 부분이 막지 못하면 또 실질적으로 반문재인 전선이 현실화된다면 예. 현재 그 대선 구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이제 4월 초가 되면 각 정당들 이제 후보가 결정되지 확정이 않겠습니까? 확정이 되게 되면 그러한 그 연합과 어떤 그 연대 문제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태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문재인 후보께서 컨텐츠 부족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내세운 여러 그 공약 자체가 계속 논란거리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든가 또 당선되자마자 그 김정은 이를 가장 먼저 만나겠다라든가 또 그냥 사실상 이 일자리 사업이라고 내세운 것이 현금 살포 사업이고 그냥 그 뭡니까 비정규직 공공 일자리 정도를 내세우는 것 자체 예. 그리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MBC나 KBS나 또는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대로 된 TV 토론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자기의 그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 예.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우리가 여러 후보들이 계속해서 본인의 컨텐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예. 실제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재인 그 전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보충하실 선명 같은 거 있으세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예. 예. 어떻든 간에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요. 네, 왜냐하면 예. 또 지금 현재 또 이 경선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당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거기에 예. 관건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걸림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께서는 뭘로 꼽으셨어요? 직설적 언어, 직설적 언어. 예, 지금 여러 가지 형태에서 홍준표 우리 도지사께서 예.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것이 지금 보수 세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좀 있지 효과는 않나요?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노이즈 전략, 또 어떤 듣고 나서 시원함, 간단한 말에서 풍기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걸 통해서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실수가 나오면 상당히 어떤 출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게 상당히 그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발목을 잡는 형태가 예. 될 것이다.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뇌물 정권 2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한 묶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뭐 좋게 해석을 굳이 하자면 예. 뭐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참여정부 2기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참여정부도 공과가 있으니까요. 그 과를 잘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예. 이거를 완전히 저렇게 뭐 뇌물 정권이다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분의 어떤 거친 말투 이것이 결국에는 지지율의 어떤 한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예.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뭐 반대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시원하게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돼서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예. 그 말투,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투는 본래 그분의 어떤 스타일이죠. 예, 네, 그래서 원래. 금방 안 고쳐지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의 득표력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까지 들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는 뭘로 보셨어요?
저는 구도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예, 거고요. 그다음에 구도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단일화 그 실패. 홍준표 지사의 어떤 거친 말투 예. 이 부분들 결국 이제 보수와 진보를 갈라쳐서 보수층의 어떤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키려는 어떤 계산된 발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또 귀에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지고 사실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층을 다시 하나로 묶지 않으면 실제로 본선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를 다시 한번 재결합을 시켜서 거기에 단일 후보를 이제 본인이 이제 추구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진보 진영하고 어떤 날선 어떤 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예. 이런 판단에서 제가 할 때는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예, 그 예. 부분이 일부 어떤 그 강경 보수층한테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는 해나갈 거라고 보는데 가령 이제 보수나 중도를 대통합한다고 본다면 예.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친박 세력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최종적인 쟁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결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권 교체 같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세력을 끌어안고서 예. 대통합이나 대연합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아마 홍준표 지사의 큰 걸림돌이고 아마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께서는 보수 단일화라든가 반문 세력 연대 그것이 아니면 이번 대선에서 조금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 후보에게 좀 밀릴 수 있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큰 흐름이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이 만들어져 있고 예. 또 그런 속에서 문재인 대표가 반사이익이고 어부질일지 모르지만 사실 계속해서 어떤 최고 그 2위나 3위 후보보다 굉장히 월등한 차이로 어떤 1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과 구도를 깨고 이걸 막는 방법이란 거는 구도에 어떤 변화를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반 문재인 전선에 있는 분들은 그걸 합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부자 몸조심한다고 개헌 이야기만 나와도 그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 어떤 거치나 이런 게 큰 변화가 올 것인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니까 개헌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이대로 예. 이대로 가면 제일 좋다. 이것이 현재 이제 문재인 대표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를 안 되게 예, 이거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의 답변도 좀 궁금하네요.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이규태 의원님의 그 말씀에 상당히 비슷한데 예. 표현은 저는 시간 부족이라고 부족.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 내지 홍준표 의원의 필승 카드는 이번 선거는 그 예측컨대 사자 경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이제 심상정 의원과 문재인 후보라는 상당히 이 좌파 그 세력을 대표하는 분과 중도 진영을 이야기하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네. 이제 보수 쪽에 그 홍준표 지사 정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필승 카드는 결국에는 약 그 기존에 있는 40% 정도 되는 보수의 표를 단일화하고 연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까지 한 4, 50일 정도 남았는 기간 동안 그렇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예. 가능하겠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규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보수 대연합이 이렇게 저렇게 합종 연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뭐 그것이 말태도 때문이든 뭐든 간에 어차피 결국에는 보수가 뭉쳐야만이 이 필승 카드가 되는데 예. 뭉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이태규 의원으로 정정해 네. 주시고 죄송합니다. 네. 예. 나머지 두 분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가지고 네. 나머지 두 분은 같이 같이? 해가지고 네, 좀 설명을 그럴까요?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유승민 후보의 걸림돌은 또 무엇이 될까요? 네. 예.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들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 안철수 후보는 혼자서는 답이 없습니다. 보면 뭐 그동안 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그전엔 있었습니다만 예. 본인이 이제 안철수 현상을 잃어버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단지 이제 국민의당 혹시 후보로 선출이 되면 국민의당 후보긴 하지만 국민의당만 가지고 과연 집권이 가능하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자강론 하지만 그것은 그냥 말뿐이고 저는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고 어떤 그럼 혼자서 나가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떤 다른 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태도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들하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범개혁 세력하고 같이 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안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력 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과연 저분이 저런 어떤 연합을 형성하고 합의를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운영해가고 할 수 있겠는가 지도자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정치력을 좀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안철수 현상,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어떤 국익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본인이 다시 그런 옛날의 안철수의 모습을 되찾을 때만이 집권이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요. 이번 대선에서는요. 예, 어떻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나중에는 비판을 하고 갈라섰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갈라서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을 그러면 확실하게 소신대로 밀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예. 소신대로 가다가 또 조금 가다가 이상하게 꼬리 내리고 또 가다가 또 꼬리 내리고 다시 자유한국당 쳐다보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서 보면 배신자고 한쪽에서 보면 약간 뭔가 이 소신이 뚜렷하지 않은 뭔가 덜 믿어온 이래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유승민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상 어렵고 지지율도 지금 이 1% 남짓하는 예,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예. 다음에라도 좀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안철수 후보는 옛날에 철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철수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 부담을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철수했다는 그 과거의 이력이요. 네네. 예. 그다음에 유승민 우리 의원은 모르죠. 유승민 인지도요. 후보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인지도가 낮다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 여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희 그 바른정당 내에서도 크게 지금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아까 우리 정태욱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예. 보수 하나, 중도 하나, 진보 둘 이렇게 해서 1대3의 구도로 간다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수 대연합의 어떤 후보 단일화에서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다. 예. 또 하나의 관점은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빅텐트론 해서 우리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는 사람, 지금은 유승민 후보입니다만은 유승민 후보와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의 후보, 또 거기에 아울러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오신 후보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빅텐트를 치면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관점에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회는 언제든지 상존한다. 노력하는 자에 무조건 들어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당에 만약에 공식 후보가 된다면 아마 본인이 지금 이제 자강론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자강론이 결국 이제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마 자강론이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철수를 많이 했다 해서 안철수 내 절대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는 아니 반어법입니다. 사실 저 부분이. 그래서 나 완주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그럼 강력한 그 의지대로 나가려면 본선 경쟁력이 자강론 가지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어떤 맞상대가 돼가지고 승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예측불의 어떤 접점을 펼친다면 그 부분은 자강론 유효하지만 자강론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어떤 그 우위가 드러난다면 제가 볼 땐 자강론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 끊임없이 요구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본인의 어떤 저 자강론을 어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유연한 태도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예.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본인도 문제지만 사실 당의 존재감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존재감이 새로운 보수를 주창을 했는데 그것이 보수층한테 지금 전혀 존재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후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욱 의원님. 저는 안철수 전 대표를 보면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자기 카리스마 스스로 부족. 강철수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남들한테 비치는 인상이 강하게 이 현상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안철수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어려움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국민들한테 못 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이제 과제라 생각하고 그다음 유승민 후보의 그 문제는 뭐 여기 지지세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너무 낮은 지지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10% 정도 받쳐줘야 그다음 나머지 한 4, 50일 동안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것이 그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완주 자체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